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요. 이번에는 4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비율, 그리고 비례식, 그리고 시간이 되면 비례 배분까지 여러분들하고 4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비와 비율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들 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또 비율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비와 비율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리고 비는 뭘까요, 도대체? 자, 여러분들 비가 뭐죠? 자, 비가 뭐죠? 우리가 그냥 맨날 그럼 1대2, 2대3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정작 대답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비는 뭐다? 땡땡하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비가 땡땡하다 뭘까요, 여러분들? 비는 뭐뭐하다를 줄여서 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뭘까요, 여러분들? 네, 좋아. 맞아요. 비교하다를 줄여서 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비가 뭐야? 그럼 비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비교하는 거예요? 자, 뭘 비교하는 거죠? 바로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뭘까요? 뭘 비교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비는 비교하다인데 뭘 비교하는 거죠? 뭘 비교해요? 일정, 양, 오케이, 숫자. 좋습니다. 자, 뭘 비교하는 거냐면요. 바로 두 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대2 또는 2대1, 3대5 이렇게 두 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책에 보면 두 양을 비교하는 거라고 써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두 양을 우리는 수학에서 뭘로 표현을 해요? 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비는 두 수를 비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1대 2대 3처럼 세 수를 비교하는 거는 비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자, 될까요, 안 될까요? 1대 2대 3처럼 세 개의 수를 비교하는 것도 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바로 이렇게 셋 이상의 수를 비교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된다? 맞아요. 연비라고 해야 돼요. 그냥 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비는 두 수만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나요? 자, 우리 비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죠. 자, 언제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키를 비교해요. 예를 들어서 160cm 대 150cm 이렇게 두 사람의 키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두 사람의 몸무게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죠. 50kg 대 30kg 이렇게요. 자, 또 우리 좀 기분 안 좋은 거 비교당하는 거 있죠. 우리가 시험을 봐서 맞은 수학 점수를 비교할 때도 이 비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받았어. 자, 내가 어느 수학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받았는데 이 90점을 다른 친구하고 비교를 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자, 내가 받은 점수, 수학 점수 90점을 다른 친구가 받은 수학 점수하고 비교를 당하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네, 만약에 나보다 잘한 100점을 맞은 친구하고 비교를 당하면 어때요? 90대 10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나보다 시험을 잘 못 본 친구하고 비교를 했어. 예를 들어서 90대 80이야. 나는 90점을 받았는데 친구는 80점을 받았어. 이러면 어때요? 나 기분 괜찮아. 네. 비는요, 우리가 어떤 수학 점수를 다른 친구의 점수하고 비교를 당할 때 늘 기분만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누구하고 누구의 점수와 비교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친구들의 점수 100점, 또 80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 점수와 비교를 한 이런 경우에 이 100점, 이 80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B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점수를 비교할 때 앞에 있는 점수가 더 중요해요? 뒤에 있는 점수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보통들 B를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자꾸 앞에 있는 이 B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B는요, 뒤에 있는 이 두 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얘네들을 기준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애를 뭐라 그래요? 비교당하는 양, 그래서 비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이 수가 중요한 수이기 때문에 이름도 뭐라고? 기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B 1대2, 그 다음에 2대1, 이 두 개가 1대2라는 B하고 2대1이라는 이 B를 한번 잘 보세요. 이 B가 숫자는 똑같네요. 근데 순서만 다르죠. 자, 1대2와 2대1이라는 B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맞아요. 달라요. 자,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1대2와 2대1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요 1은 뭐죠? 비교당하는 아이고요. 요 2는 기준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2를 기준으로 1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2대1은 뭐예요? 2대1은요. 1을 기준으로 2를 비교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1대2와 2대1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해석을 완전히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B 1대2, 2대3 이런 B가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B가 언제쯤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B가요, 나타난 흔적을 보면 이 나라에서 보여요. B가. 자, 어느 나라에서 보일까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서 이 B가 보이냐면요. 이 B가 맞아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그리스에서 보여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그리스의 수학자 하면 여러분들 유명한 수학자 누가 생각나죠? 누구? 맞아요. 피타고라스가 생각나죠. 이 피타고라스가 B를 사용한 흔적이 보여요. 피타고라스가 학교를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 B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B를 왜 가르쳤느냐? 살펴보니까요. 피타고라스가 어디로 공부를 하러 갔다 그랬죠? 젊었을 때 21살 먹었을 때 어디로 공부를 하러 가냐면 이집트로, 고대 이집트로 수학 공부를 하러 가요. 왜? 그 당시에 이집트가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던 나라였고 수학도 가장 잘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도 이집트로 수학을 공부하러 갑니다. 근데 가서 이제 깜짝 놀란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피타고라스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집트에 갔더니 이상한 숫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숫자가 뭐야? 라고 봤더니 바로 뭐였죠? 그리스에는 없는 수인데 이집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가 뭐였죠? 네, 바로 분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분수를. 자, 그래서 이 분수의 모양을 보니까 어때요? 2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모분의 분자의 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피타고라스가 이집트의 분수를 보면서 엄청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낌은 뭐였냐? 이 수가 되게 우스꽝스러운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왜 우스꽝스럽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분수의 모습이. 맞아요. 수 위에 또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아니, 왜 숫자 위에 또 숫자가 있어? 이거 되게 이상한 수인데? 되게 독특하고 이집트인들이 발명한 아주 중요한 수이긴 한데 생김새가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이 분수를 이집트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자기네 고향 그리스로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 분수 2분의 1을 어떻게 가르쳤게요? 1대 2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분수를 b로 가르친 거예요. 누가? 피타고라스가. 자, 여기에서 피타고라스가 b를 사용한 흔적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좀 아까 내가 얘기했죠. 1대 2라는 b를 보면 여기서 어떤 게 기준이라 그랬죠? 2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은 비교라 그랬어요. 얘가 비교당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얘가 기준이 되는 아이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 1대 2라는 이 b를 이 1대 2라는 b를 읽을 때 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읽는 방법이 무려 4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친구들이 많이 틀려요. 물론 첫 번째 요거를 읽는 방법이 뭐예요? 1대 2라고 읽어요. 네. 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두 번째 얘 읽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맞아요. 1과 2의 비. 자, 이렇게 읽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되게 웃기는데, 세 번째 뭐라고 읽느냐? 자, 뭐라고 읽죠? 1의 2에 대한 비라고 읽어요. 자, 여기서 2에 대한이란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2에 대한이라는 건 뭐예요? 2를 기준으로 2를 비교했다 이런 얘기예요.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럼 그 대한이 붙어 있는 숫자가 뭐야? 기준이야.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이 기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한테는 대한민국이 기준이기 때문에 대한이 붙어 있는 숫자가 기준이 되는 숫자라서 이 기준이 되는 숫자가 뭐야? 뒤로 가는 거야. 조금 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후항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또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뭐라고도 표현해요? 2에 대한 1의 b라고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2에 대한이 앞으로 튀어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대 2라는 b를 읽는 방법이 4가지인데 이 4가지가요. 굉장히 자주 사용이 돼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중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이 표현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에 대한이라는 말, 대한이 붙어있는 이 숫자 2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2에 대한 1의 b는 나타낼 때, b로 나타낼 때 1대 2라고 해야지 2대 1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을 b로 나타내시오라 그랬어요. 자, a 대 b. 이건 뭐 쉽네요. 그렇죠?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a 대 b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 대한 a의 b. 자, 얘는 b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b에 대한이니까 뭐예요? b가 기준이에요. b 뒤에 대한이 붙었죠? 그래서 b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얘도 뭐예요? a 대 b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b와 a의 b. 이건 대한이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순서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b와 a의 b니까 뭐예요? 얘는 b 대 a.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대한이 붙어 있는 거는 대한이 붙어 있는 수를 뒤로 가서 기준량으로 하고 대한이 안 붙어 있어? 그럼 그냥 순서대로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보세요. a에 대한이 있네요. 자, b의 a에 대한 b야. 그럼 여기는 뭐가 기준이죠? a가 기준이죠. 그럼 얘도 뭐예요? b 대 a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보면 a의 b에 대한 b. b에 대한이에요. 대한이라는 말이 b에 붙어 있죠. 그럼 b가 기준이 되겠죠. 그럼 얘는 a 대 b가 된다는 거죠. 자, 요 4가지 표현법.
1대2, 1과 2의 비, 1의 2에 대한 비, 2에 대한 1의 비, 이거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안이 붙어 있는 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붙어 있는 수가 기준이 돼서 뒤로 가는 거고, 대안이 안 붙어 있어? 그러면 걔네들은 순서대로 그냥 B로 나타내주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